증시 토크를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왜곡된 것을 오히려 반갑게 생각하자. 이런 표현을 종종 들으셨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6월 증시처럼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증시 왜곡이 발생하고 그 증시 왜곡을 반갑게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왜곡, 이게 최근 같은 급락장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는 중요한 투자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강세장이든 하락장이든 변동성이 확대될 때가 있어요. 변동성이 확대될 때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어떤 중요한 지수를 돌파할 때, 작년 같은 경우 3,000포인트 이렇게 돌파할 때 변동성이 확대되긴 하는데, 보통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면은 강세장보다는 하락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각적으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화면상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우리 청자님들도 많이 보셨을 기술적 지표인 볼린저 밴드를 함께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 BWI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볼린저 밴드의 원리가 이제 그 주가 지수의 이동 평균의 상단 하단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상단 하단선을 계산하는데 그 상단선과 하단선의 폭을 BWI라는 지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뾰족 올라온 데 있죠. 여기 요게 2020년 3월입니다. 증시가 급락할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툭툭 튀는 데가 있는데 요거 이제 2020년 상승장 중에 잠깐 이렇게 변동성이 하락장이 나오면서 잠깐 변동성이 커질 때 있었고요. 그 외 시기를 볼까요?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증시가 강세장일 때 변동성이 튀기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평평 올라온 시점들이 증시가 하락할 때, 특히 올해 초에 이런 모습 나타났고 이번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된다 할 때는 하락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게 2020년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지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하락장일 때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폭발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변동성이 터지는 하락장에서는요, 주식시장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락장이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번 6월장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천천히 하락해서 제법 크게 빠졌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종합주가 지수 기준 한 달 동안 10% 이상 하락한 시기를 제가 체크했는데요. 2010년대 이후 6월을 제외하고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포함한다면 5번일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일단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0몇 년 동안에 4번 정도 있었다는 얘기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주가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는 두 자릿수 하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평온하게 하락해서, 그러니까 한 10% 하락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0.5%포인트씩 20일 동안 하락하면 한 10%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6월장에서 봤다시피 하루에 0.5%씩 쭉 하락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막 2%, 3%, 어떤 날은 뭐 순식간에 뭐 지수에 따라 틀리지만 4, 5% 순식간에 훅 하락했다가 잠깐 숨고르기하고 또 훅, 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 며칠 만에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증시가 왜곡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원리는 바로 급하게 쏟아지는 급매물. 이거 뭐 부동산 용어 같은데 급매물 때문입니다. 뭐 주식시장 측면에서 용어라고 한다면 투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투매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하락장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자발적인 매도고요. 또 다른 하나는 투자자 본인에 의한 패닉 투매가 바로 그 급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자발적인 매도, 요게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B2, 뭐 신용융자, 미수 거래, 주식담보대출, 스탁론 등등 이러한 주식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에서 빌린 그 B2 자금이, 이거 조건이 있죠. 증거금, 유지 증거금을 미달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몇 가지 절차가 있죠. 마진콜이라고 해서 증거금 채워 넣으세요 하고 띠링띠링 하고 전화가 오거나, 뭐 몇 가지 이제 알림이 오죠. 하지만 그러한 알림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을 채워 넣지 못하면 바로 강제청산과 반대매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로 비자발적인 매도죠. 하지만 이 매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제청산이나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융자나 여러 가지 주식 관련한 대출했던 금융회사들이 원리금만 회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 불문하고 투매를 합니다. 자비가 없죠. 무자비한 매도가 쏟아지게 돼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정말 허무하게 쭉 장중 내내 빠졌던 이유가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하락하게 되는 무차별적인 급락이 시장 전체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증시 왜곡이, 이건 뭐 좋은 종목도 팔아버리고 나쁜 종목도 팔아버리고, 이거 마치 우리 학창 시절에 그 전교생들이 이제 단체 기합 받을 때 있죠.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전교 1등도 혼나고 전교 꼴찌도 혼나고 다 혼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겠지만, 저희 중년 세대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뭐 운동장에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아시죠? 차별 없이 다 폭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증시 왜곡을 만들게 되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패닉에 의해서 발생하는 투매도 있습니다. 자, 비자발적인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 주가가 하락하다 보면요, 또다시 증거금이 미달하는 투자자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 강제청산이 발생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여기에 휘발유를 불난집에 기름 껴는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닉 투매예요. 이거는 이제 심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B2 강제청산과 같은 비자발적인 매도보다는 투자자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인데, 개인 스스로가 생각해봤는데 나 이거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이러한 상황. 그럴 때 매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좋은 가격에 곱게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래로 후리칩니다. 주가 빠지죠. 주가가 빠지니 비자발적인 매도가 또 다시 저기 전국
투자자분들 중에 어디선가 또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비자발적인 매도가 발생하니 심리적인 패닉이 무너진 투자자분들이 또 매도하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개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상황도 있지만 가계, 즉 우리 집의 재정 상황도 고민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패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보통 투자 자금이 작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집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나 또는 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집을 구입을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쫓기는 입장에 있는 가계 경제 상황에서는 주식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비자발적인 매도와 심리적 패닉에 의한 매도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왜곡되게 돼요. 자, 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주가가 빠지니 주가 지수가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시장에 좋은 종목도 투매를 하다 보니 좋은 종목들까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렇게 심하게 저평가된 종목들도 있네 라는 그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종목들을 트리플 파이브 종목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준, 이익가치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준이 5배 미만인 종목,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0.5배 미만인 종목,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을,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준으로 봤을 때 O자가 많이 보이는, 그 기준에서 저평가가 심화된 그러한 저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트리플 파이브라고 저는 부르곤 하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사신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하락하니 투매하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비자발적인 매도, 기계적인 강제청산에 의한 매도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급증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한편 그때 당시 매수했던 투자자 중에 상당수가 ETF 중에 고버스와 인버스를 집중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이제 증권가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이게 순수하게 어떤 주식 상승을 노린 매수라기보다는 고버스, 인버스 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러한 그 증시 왜곡 속에 트리플 파이브가 급증하는 상황은 2020년뿐만 아니고 그 전에 월 단위로 주가 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때 꼭 발생하곤 했습니다. 시간을 한 10년 전으로 돌려서요, 2011년 8월 유럽 위기 또는 미국 위기라고도 불렸던 그 시기 때도 트리플 파이브가 급증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주가, 시장에 참 좋은 종목들이 어떻게 이 가격에 거래되지? 하지만 주가가 빠져서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러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위기와 다르게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결국은 주가는 제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2020년 3월 이후, 그땐 정말 빨리 돌아갔던 케이스고, 2011년 8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12, 13, 14, 15, 16년. 거의 만 5년 동안의 가치주 전성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즉, 오히려 증시 왜곡은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화면상에 좀 생뚱맞은 지형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일강입니다.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요. 지금은 이제 이집트가 이제 사막화되어 있긴 하지만,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집트 문명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다 하죠.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다음에 토양이 풍족해져서 곡물이 많이 자라더라. 뭐 이런 역사 이야기들 아마 한 번 정도는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주식시장의 하락장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불편한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진짜 이제 아닌갑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고 시장에서 생존한다면 그리고 생존한 상황에서 싹 시장을 둘러봤더니 트리플 파이브와 같은 좋은 종목들이 떼글떼글 굴러다니는 게 뻔히 보여. 그러면 그 저평가된 왜곡된 주가 수준까지 밀린 그 종목들은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높여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요즘 저희 유튜브 영상 댓글도 그렇고 여러 이제 칼럼 기고한 곳에 댓글들을 보게 되면 내 생에 이런 하락장은 본 적이 없다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주식시장이 이 정도 하락하는 것은 중급 하락장 이상 그리고 1년여의 기간 조정 이런 경우들은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은 수시로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그 힘든 길 함께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